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오늘 날씨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출근길에 핸드폰 확인하려고 잠깐 주머니에서 손 꺼냈는데 손이 아주 꽝꽝 어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너무 추워서 저는 출근길에 귀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자, 오늘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요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요 체감 온도는 더욱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12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 이럴 때는 동상이나 동창과 같은 한랭 질환에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당분간 강추위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귀마개나 장갑과 같은 방한용품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외 활동 무리하게 오래 하지 마시고요. 특히 빙판길에서는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폭을 줄여서 걷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예. 자, 헬로티비 뉴스 그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유독물질이 발견돼 공사가 멈췄던 의정부 캠프 시어즈 개발 사업이 현장 부지에 있던 오염토가 전량 수거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경기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경기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GTX 개발 호재 등으로 급등하던 의정부 아파트값이 1년 9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거래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농산물에서 발견되는 유해 물질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독물질이 발견돼 공사가 멈췄던 의정부 캠프 시어즈 개발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부지에 있던 오염토가 전량 수거됐기 때문인데요. 네, 개발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지만 반환 미군 기지에서 반복되는 오염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최근 의정부의 옛 미군 기지터에서 오염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미군의 유류 저장소 캠프 시어즈가 60여 년간 주둔했던 곳입니다. 국방부는 기지를 반환받은 이후 2번에 걸쳐 정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11월 이곳에서 대규모 도시 개발이 진행되던 중 납과 비소 등 유독 화학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결국 개발은 멈췄고 정화 책임을 두고 시행사와 국방부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저희가 땅을 살 때는 위를 다 덮어놔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화가 완료됐다는 얘기만 믿고 샀는데 오염 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사자랑 협의를 다 이야기를 한 거죠. 양측은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한 채 땅을 먼저 정화하기로 정리했습니다. 오염토를 외부로 반출해 정화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지난달 10개월여에 걸친 반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반출량은 총 6만 400톤. 이로써 부지 내 오염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진에는 지금 오염토가 다 기준치 미만이기 때문에 재착공은 그 전에 가능하고요. 시행사 측은 다음 달까지 반출한 오염토를 정화할 계획입니다. 시행사는 부지 중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 수익금을 재투자해 직업체험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경기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열흘간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는 736명으로 하루 평균 73.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주한미군 확진자가 급증한 건 연말연시, 미군의 본국 휴가 등 대면 접촉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증한 평택시와 방역 공조 방안을 찾는 한편 의정부와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15명 발생해 전날보다 101명이 증가했지만 닷새 연속 1,000명대 초반을 유지하며 확산세가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시군별로는 미군 부대 감염이 확산된 평택시가 24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의정부 35명, 양주 13명, 포천 9명, 동두천 3명, 연천 2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35.4%로 전날보다 1.9%포인트 내려갔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전날보다 3.8%포인트 낮아진 45.6%를 기록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54.2%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던 집값이 올해 들어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주요 지역에 이어 경기도 일부 지역도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매매값이 하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값 하락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전세 가격은 0.0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주에 비해 각각 0.02%, 0.01% 낮은 수치입니다. 경기도는 아파트값이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둔화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45개 시군 중 25개에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하남시가 0.07%로 하락세를 보였고 시흥, 광명, 화성 등도 12월 넷째 주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밀락 낙양동 위주로 급매물 거래가 발생하며 하락 전환됐습니다. 의정부시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4월 13일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이제 거래 절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냥 초급매 수준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매수자들이나 이런 데 관망세를 하고 있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면서 신고가 대비 1에서 2억 원가량 낮은 가격의 매물이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금리 2차례 인상,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누적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2022년에도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세 시장도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와 부천, 수원 등이 약세고 양주는 보합세에 들어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으로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부모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과정에 지급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의정부시는 새해를 맞아 의정부 경전철 테마열차 2대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마열차는 의정부에서 신나게 즐기자는 의미를 표현한 플레이 의정부와 도시관광 브랜드 소풍길에 착안해 의정부 자연과 문화의 모든 것을 즐기자는 의미를 나타낸 의정부 소풍열차입니다. 시는 테마열차 내부를 블랙 뮤직 페스티벌과 음악미술도서관, 소풍길 등 문화도시로서 특색을 나타내는 관광지 사진과 설명으로 꾸몄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끔 농산물에서 유해한 물질이 발견되면서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이 강화된다는 소식인데요. 네, 농산물 안전 분석실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먹거리 안전에 신경을 쓰겠다는 겁니다. 양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 이소영 친환경 미생물 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농산물 안전 분석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현재 어떤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면서 농약 사용 기준이 엄격해지고 잔류농약 검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는 재배되고 있거나 출하 예정인 농산물에 잔류 농약 성분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농약 성분 320종 분석을 시작으로 올해는 464종으로 또 분석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양주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수확 시기를 결정하고 농약의 안전 사용을 실천하는 한편 출하 전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농산물로 출하하게 된다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믿고 찾는 농산물로 선순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특히 이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잔류농약 분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대상 작물 500g 정도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3일에서 5일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생산 기반을 갖추는 건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네, 양주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토대로 작목별 전담 지도사가 생산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주 농업기술센터 이소영 친환경 미생물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지역 방역과 공동체 일자리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 기준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양주 시민인데요. 지역 방역 일자리는 32명을 모집하며 시청과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열 체크와 예방접종 안내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18명을 모집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불법 광고물 정비와 산림 휴양시설 관리, 나리공원, 경관단지 조성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양주시 일자리 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는 행정안전부 평가 2021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평가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6.32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는데요.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설 연휴 기간 화재 발생 건수가 평소보다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경기 지역에서는 529건의 발생에 4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설 연휴 기간 1일 평균 화재 건수는 26.5건으로 평소 25.2건보다 5.2%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 화재 예방을 위해 대형마트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65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조 원의 육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기업은 업체당 최고 5억 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고 1억 5천만 원입니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료를 1년간 전액 면제하고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탄소 중립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해 1,000억 원을 지원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위해 500억 원의 운전자금도 지원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복지와 미래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교육국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국 미래정책과를 미래학교기획과와 진로직업정책과를 분리해 미래학교 모델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생교육복지과를 교육복지기획과와 평생교육과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복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신설된 교육복지기획과는 학생, 교직원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기획하며 다자녀 학생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차별화된 복지교육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천군이 오는 2월까지 특별 방역기간 백신 접종 등 구제역 방역을 강화합니다. 군은 2014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중 겨울철 발생이 가장 많다며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접종을 진행하고 현재 소에 대해서 모든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연천군 청산면이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산면 내 실거주자 3,800여 명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매월 15만 원씩 5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1년에 720만 원, 5년간 3,600만 원을 받는 건데요. 도는 이번 시범사업 효과가 입증될 경우 26개 면으로 확대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도내 101개 전체 면 지역에서 농촌 기본소득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